쏟아 부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 거죠. 그럼 제가 뭐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한가합니까? 졸라 바빠요. 잠을 못 자고 또 만든 거예요. 사실 잠을 못 자면서 이걸 만들 때 자괴감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쵸? 그냥 유튜브 보라고 하면 되는데 뭐 하나? 자괴감이 들죠. 근데 왜 내가 이걸 굳이 만들었느냐 하는 건 일단 1번 여러분들을 그래요. 아끼는 마음. 일단 1번. 두 번째.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나만의 어떤 생각.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어. 내 안에 뭔가 끌어오르는 그걸 주체할 수 없었다. 1번은 와 같은 우리 친구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 두 번째는 내 안에 그 알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불덩이 그게 시킨 거다. 이렇게 어리석은 작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 배짱이 살리는 고전 소설입니다. 이른바 선생님의 베스트셀러 뱃살 시리즈. 네 수능 국어에 뱃살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의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뱃살 시리즈의 끝판 마지막 작품 고전 소설입니다. 수특하고 수한 구분 없이 10편을 모아놨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 10편을 선정한 기준은 출제 가능성이에요. 일단 출제 가능성 알겠죠?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전은 이제 1번 작품으로 넣기는 했는데 박시전이 대수능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나왔냐? 그 시장과 전장이라는 제목의 그쵸? 작품 현대소설과 함께 복합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굳이 또 넣어놓은 건 뭐냐면은 인물 관계가 간단치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출제 요소들이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박시전 그러면은 나라를 구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화면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를 구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박시전은 나라를 구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주의할 점은 자, 박씨가 일종의 영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가족 관계도에서 뭐 이득충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씨 이렇게 이득충과 강씨 사이가 이 가족 관계로 부부 관계로 엮여 있으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게 이 시백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보시고요. 글씨 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득춘과 강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 시백이다. 얘가 이제 누구야? 그 왼쪽에 나와 있듯이 박씨의 남편이다. 요거. 근데 이제 이 박시전은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호칭이야, 호칭. 먼저 이득춘은 누구라고요? 이 시백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뭐예요?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누구의 시아버지? 박씨의 시아버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 시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는 거예요. 시부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시부가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지를 시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부라는 호칭이 나오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득춘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런 벼슬 이름들이 있잖아요. 관직명, 이조참판, 줄여서 뭐 이참판 이렇게 이시성을 가진 참판이니까 이참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조참판, 이참판, 우이정, 또 우상, 이상공, 뭐 상공, 승상, 이승상 이런 전부 다 이득춘이다. 알겠죠?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시백이 얻었던 벼슬이 이제 두 가지 뭐하고 뭐? 병조판서랑 이조판서가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박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박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면모를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호칭들 보세요. 박처사, 그렇죠?
그 다음에 비치 선생이라고 비치라고 나왔는데 이 비치 선생의 비치는 이 금강산 비치동이라고 하는 공간명에서 나온 이름이 알겠죠? 비치동의 비치 선생. 그러면 분당에 사는 분당 선생.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 유점대사, 그 다음에 유점처사라고 유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호칭에 들어간 유점도 역시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이 뭐죠? 유점사라고 하는 절. 우지원님, 네가 알고 있는 절 이름 아무거나 얘기해봐. 불국사 빼고요. 정광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남양주 가는 길에 정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정광사 하듯이 유점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점대사, 유점처사의 유점은 절 이름에서 왔다. 요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의 절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친이라고 하는 거. 가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놔. 그 자기 집안에 아버지를 3인칭으로 일컬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라고 얘기할 때 가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가자에다가 친, 그 부모님 가리키는 말 쓸 때 친이거든요. 가친 그러면 아버지, 요 호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주요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둘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자, 누가 먼저 꼬셨죠? 여기 이씨백의 아버지가 박소저의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구원을 해서 승낙을 받은 건데,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얼굴이 이뻐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박시백으로부터 이시백으로부터 외면당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엄청 못생겼어. 응? 추녀, 박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박소저가 3년 동안 숨어 지낸단 말이에요. 그 공간 이름이 뭐죠? 집 땅자 써가지고 화를 피하는 집이다. 그래서 뭐야? 피화당. 오케이? 피화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문이 있고 본체가 있으면은 저 뒤쪽에 안 보이는 구석지에 구석진 곳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3년 동안 운동을 합니다. 왜 남편이 찾아오냐? 전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피화당에서 결국은 3년 후에 누가 찾아오느냐? 백학 동그라미 딱 하고, 전기적인 요소 첫 번째, 백학을 타고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신선처럼 백학을 타고 오시는 분 누구예요? 박처사의 박처사. 박소저의 박씨의 아버지. 아버지가 백학을 타고, 백학이 뭐예요 근데? 새요 새. 흰 학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나서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허물을 벗겨주는 거거든요. 이거 가면을 벗기듯이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추녀가 무슨 말이에요? 미녀 반대말이잖아. 못생긴 여자. 박색,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추녀이자 박색이었는데 허물이 벗겨지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 거야? 탈피. 알겠죠? 그래서 미녀가 되고 미색을 얻고 천상선녀로 회복되었다. 첫 번째가 이제 회복의 공간 피화당이에요. 알겠죠? 피화당은 회복의 공간이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 면모를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성들이 나라를 구합니다. 네, 박소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화라는 시비가 뭐예요? 시비가 몸종, 모시는 역할을 하는 여자 종, 개화와 더불어서 피화당을 근거지로 삼아서 여기에 쳐들어온 놈들을 격파시켜내는 공간. 오케이? 여기는 피화당은 여기 1번이라고 쓰시고, 회복의 공간이면서 두 번째 영웅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화당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쓰고 있는 것들, 진원이니 부적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기적인 요소 두 번째, 세 번째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원 그러면은 주문을 말하는 거죠. 야발라바 히야라고 하는 거. 우리 송 원장님께서는 익숙한 주문이죠. 그 이승환 옹께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송 원장님은 아십니다. 이승환. 덩크슛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 들은 바가 있는데요.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번만이라도 야발라바히야. 이게 노래 속에 등장하는 얼굴이 발그레해지셨습니다. 우리 짱구버니 짱구 옷 색깔이 됐습니다. 짱구 1년간 학대를 하셨잖아요. 예? 신고하려다 참았어요. 자, 오늘 행사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주문, 그렇죠. 주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야발라바히야 같은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 부족을 갖다 막 붙여버리고요. 어이구 바람과 함께 등장하신 우리 도원님, 무릉도원의 시동 같은 깜찍한 느낌으로 등장하셨네요. 나이키의 아래 위 그레이 색으로 도배를 하셨는데 깜찍합니다. 뀨! 뀨? 자, 진짜 나 이 자료 만들면서 뀨 생각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다. 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알찬 자료를 만들어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전기적인 요소. 그래서 쳐들어온 녀석들이 누구냐? 지금부터 악당 무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빌런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일단 호왕입니다. 청나라의 호왕이 악당 대마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달이라는 자, 가달, 그 다음에 기홍대라는 이 이름으로 나온 판본이 있는가 하면은 기용대라고 나온 판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가운데 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홍,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용, 알겠죠?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객입니다. 자객이 뭐예요? 칼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문을 받아서 살인 청부를 하는 사람인 건데, 살인 청부업자 같은 건데, 이 여자 자객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누구를 죽이러 왔으니까? 박소적, 박씨를 죽이러 왔으니까. 지금 이게 설중매라고 했는데 설중매가 뭡니까 여러분? 기생이거든요. 기생인 설중매로 변장을 해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비수, 즉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떼치 하면서 퇴치를 해버립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악당 무리들 중에 또 한 명, 기홍대 내지는 기용대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악당 무리들은 줄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기 흔적들 막 보이시나요? 이런 거 보이죠? 화면상으로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한 땀 제가 작성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달, 기용대와 더불어서 용골대라고 하는 형, 마이너스 악당 첫 번째 보이고요. 동생, 용율대라고 하는 녀석도 보입니다. 체크합니다.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예요. 용골대는 세자를 볼모로 삼아서 청나라로 돌아가는 녀석이고요. 얘는 형, 어떻게 보면 형 대신에 자기가 먼저 자결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악당의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김자점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이제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조선의 신하야 청나라의 신하야? 조선의 신하고 벼슬이 영의정까지 되는데 청나라하고 붙어먹은 놈이에요. 민족 반역자입니다. 알겠죠? 요 녀석은 민족 반역자예요. 그래서 이 김자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줄표로 이렇게 연결된 녀석들, 이렇게 연결된 녀석들이 전부 싸그리 몽땅 누구한테 퇴치 당하느냐? 박소조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때 썼던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진원, 즉 주문이나 부적 따기로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민족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가진 도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다 물리쳐낸다. 이렇게 영웅적 행위들을 증명해 보이는, 입증해 보이는 공간 피화당 두 번째 성격이었어요. 회복과 영웅 기억하시고. 이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쭉 제가 훑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이득춘에서 시부라고 하는 시아버지 요거, 그 다음에 다시 박현옥에서 가친이라는 호칭, 아시겠죠?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박소저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박소저 즉 박씨를 가리키는 말 중에서 뿌뿌로 끝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미약한
미약한 며느리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미약한 며느리다라고 일컫는 미부가 있어요. 미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박씨가 1인칭이에요. 1인칭이고 1인칭. 그리고 자부 그러면은 아들의 마누라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마누라. 그러니까 며느리란 뜻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부, 자부 이런 거 다 며느리인 이 박소조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를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박시전에서 나올 만한 아주 기본적인 이제 가족 관계 및 동일 인물 다른 호칭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작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페이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생규장전 있는데요. 퓨 반갑겠어요. 퓨가 나왔네요. 이생규장전이에요. 규가 뭐죠? 규가 엿볼 규자예요. 엿보다 조선 최초의 관음증 환자에 관한 기록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집 당장 안을 엿보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혹은 2학년 나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딩인데 완전 노란 녀석입니다. 노란 딱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여자로 나오는 분은 중딩입니다. 중입니다. 중2.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중2병 걸리면 부모 가리지 않습니다. 중2병 걸린 여자가 한번 사랑에 빠진다. 중2병 아이가 여자아이가 사랑에 빠진다. 부모도 말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성취하고 성취합니다. 들어눕습니다. 1단계. 들어눕습니다. 상사병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주제에 한 새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 가는 길에 옆길로 새가지고 중딩 건드려가지고 둘이 한밤중에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중딩네 집에 가가지고 둘이 사랑을 나누고 그것도 첫날에 그냥 바로 그냥 금사빠가 이런 금사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통 한시로 가득한 그 소설 내용들인데 한자로 된 시인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생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생의 아버지 이생의 아버지는 회방 놓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새끼 소홀해주면은 계속해서 중딩 건드릴 것 같으니까 이 새끼 안 되겠다 영남으로 보내버려 경상남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려. 근데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지방 기숙학원 정도에다가 짱 박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쵸? 일단 떨어뜨려 놨는데 떨어뜨려 놨더니 뒤늦게한 최랑 이 호칭 잘 봐야 돼. 최랑이 있고 최씨가 있고 최처녀가 있고 최 다 같은 인물. 판본에 따라서 최씨라고 할 수도 있고 최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처녀라고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모든 위기 국면에서 이별 국면에서 문제 극복은 항상 이 여자가 해냅니다. 중딩이 해냅니다. 중이 무섭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싹을 보여준 겁니다. 해냅니다. 상대남의 아빠가 갈라놨습니다.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다시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홍건적인 나해가지고 전쟁 비슷한 게 나가지고 이별을 하지만 결국은 또 죽어요. 사내 새끼는 또 비겁하게 도망가가지고 혼자 삽니다. 이생은 관음증 환자일 뿐만이 아니라 비겁한 사나이인 것입니다. 마누라만 죽었습니다. 마누라가 죽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도 갈라서지 못한 이 커플 어떡합니까 이거? 최랑이 환신을 합니다. 환신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사람의 몸을 얻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돌아왔다. 알겠죠? 죽었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다시 만나서 동거를 하는데 결국은 돌아가야 할 운명인 거죠. 명부가 이제 두 가지 한자에 따라서 지옥을 뜻하는 명부일 수도 있고 저승 또는 저승에 실려있는 그 사망자 명단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저승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는데 중간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얘가 여자애가 중이가 해결한다. 알겠죠? 요게 이제 이 작품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훑어본 거고요.
나머지 것들에서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요런 거 최랑 요런 거 뭐 디테일한 건데 사소한 거지만은 요 랑이 붙을 수도 있고 C가 붙을 수도 있고 천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작품